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민트런과 함께하는 30일 달리기 프로젝트,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두 번째 날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에 운동하고 달리기하고 오전에는 코스트코에 다녀왔어요. 며칠 뒤에 제가 캠핑이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먹을 것도 좀 사고, 그리고 제가 먹는 그 올게인 단백질 쉐이크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사러 갔습니다. 마침 할인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좀 저렴하게 샀고요. 1.4kg짜리 두 개를 샀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한 1.5개월 정도 먹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올게인 단백질 쉐이크 추천드려요. 뭐 다른 쉐이크도 좋은 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다양하게 먹어본 게 아니라서 제가 먹어본 것들 중에서는 올게인 좀 추천드리고요. 또 점심 때는 제가 부대찌개를 먹었고 저녁은 거의 안 먹고, 부대찌개가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더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저녁은 거의 안 먹었습니다. 밥은 한 그릇 먹었는데 부대찌개만 한 1.5그릇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코스트코 가서 한 번 더 느꼈는데 진짜 마트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코스트코 가서, 이번에 코스트코 가서 쓴 돈이 50만원치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저희 가족들, 내 가족이 몇 주치 동안 먹을 것들을 또 다 사왔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낮잠도 조금 잤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트 쇼핑하는 거, 그거는 하프 마라톤 정도 달렸을 때의 운동 강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피곤해, 힘들어. 2시간 동안 50만원어치 음식을 사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속을 그 무거운 카트를, 큰 카트를 끌고 막 밀고 다녀야 되잖아요. 막 피해 다니기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진짜 오늘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야, 다음 미션은 마트에서 쇼핑하기 이런 거 넣어도 되겠다. 그 정도로, 그런 생각 할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요, 10월 21일, 10월 2일, 네, 일요일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지금 밖에 제가 좀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왔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내리던 비가 아직까지도 계속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제가 있는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아침까지도 계속 비가 온다고 일단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달리기 하실 분들, 그러니까 세 번째 날 달리기 하실 분들은 모두들 건강 조심해서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우중주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트레드밀에서 달리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제자리 달리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달리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은 그냥 근력 운동으로 대체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달리면 되죠. 그리고 비라는 게 하루 종일 계속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중간에 비가 살짝 약해졌다가 또 많이 내리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러닝복을 입고 계시다가 약간 비가 약해지거나 살짝 비가 멈췄다 하면은 그때 바로 나가가지고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가 그쳤네? 달리러 나갈까 하면서 준비를 주섬주섬 하다 보면 잘 나가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나가는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또 달리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거나 아니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달리기라는 게 하루 이틀 정도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약간 가속도가 붙어요, 미루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밀리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나아간다, 어떻게든 내가 몸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달리기를 비록 못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다른 운동을 해서 몸이라도 움직인다, 계단이라도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활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날 미션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션부터 한번 볼게요. 어제 미션은 럭키세븐 미션이었습니다. 777m 맞추기인데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지금 계측 장비들이 그 1m 단위까지는 잘 안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777을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대충 비슷하게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790
미터 딱 맞췄는데 오랜만에 했는데도 꽤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럭키7을 갖다가 거리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시간 기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굳이 달리기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게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77초 맞추기 이런 것들,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을 평소에 좀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 감각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실 때도 맞춰보는 거죠. 지금쯤 5분쯤 지났을 것 같은데 맞을까 하면서 시계 딱 보고 시간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시고, 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심박도 마찬가지고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제가 어제 이제 브이로그에서 2일차 브이로그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리 감각, 시간 감각, 페이스 감각, 심박 감각, 케이던스 감각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션을 했고요. 오늘 세 번째 미션 나갑니다. 자, 오늘의 미션 두두두두둥 이거 효과음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미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바로 볼트런입니다. 볼트런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으실 겁니다. 지금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볼트런은요 우사인 볼트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미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하는 날이냐, 자, 오랜만에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보신 날입니다. 전력 질주 달리기를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하신 러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시절이나 군대 아니면은 어떤 수험을 위해서 체력 시험 같은 거 이렇게 연습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훈련하신 분들. 그런 거 이후에는 거의 100m를 달리기 해보실 경험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특히 전력 질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달리기 하다가 트랙 달릴 때 가끔 가다가 100m 전력 질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라서 마지막 달렸던 게 한 반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정말 100m 달리기라는 볼트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트랙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100m가 있으니까. 그런데 트랙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앱이나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계측하는 그걸 켜시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전력 질주 시작하신 다음에 대략 머릿속으로 한 15초 아니면 20초 정도를 숫자를 세면서 최대한 전력 질주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멈추시고 기록을 보신 다음에 이걸 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린 거리와 시간이 나올 텐데요. 그걸 나누기 하시는 거죠. 거리는 예를 들어서 한 10m 정도 거리로 초를 나누기 해서 10m를 달리는데 혹은 1m 달리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계산하시고 거기 곱하기를 하셔가지고 100m 시간을 역으로 산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사실은 귀찮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트랙에서 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볼트런은요 사실 정확하게 100m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기록을 굳이 그 시간을 측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랜만에 한번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한번 전력 질주로 달려보자. 제가 타임트론 할 때는 질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번 전력 질주로 달려보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오랜만에 전력 질주 해보시면 기록은 처참하겠지만 저 기록 진짜 안 좋거든요. 기록은 처참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이 전력 질주 볼트런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장거리 달리기 하시기 이전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몸도 덜 풀린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어떤 그런 속근을 쓰는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부상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또 근육이 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장거리 달리기 하실 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꼭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나시고 그 다음에 100m 전력 달리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볼트런을 해보신 다음에는요 댓글로 기록을 남겨주시거나 기록을 남기기 힘들다면 저도 아마 숫자로는 얘기 안 드릴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그냥 오랜만에 전력 질주 해봤더니 기분이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볼트런 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 또 대댓글 다시고 하시면 정말 재밌게 미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상당하지 않게 조심하셔가지고 오늘 미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달리기 이제
저의 달리기 계획과 20분 달리기 도전, 30분 달리기 도전하신 분들의 오늘 달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원래 계획은 리커버리 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일차 때 제가 템포런을 20분 동안 달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오늘은 리커버리 런을 하고, 그 다음에 4일차에서는 제가 힐 트레이닝, 언덕 달리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2일차에서 제가 아침에 초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공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K94 마스크를 쓰고 비도 내리는데 젖어가지고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템포런을 10분 살짝 넘기는 정도까지 밖에는 못했어요. 페이스도 5분에서 5분 10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려가지고 그렇게 평소 하던 템포런 수준은 아니어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 3일차에 좀 부족한 템포런을 보충하기 위해서 몸 상태가 괜찮다면 10분 정도 템포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런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트런도 해야겠죠. 이번 3일차에서 템포런은 너무 강하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4분대 후반에서 5분대 초반 정도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겠지만 그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기량이라 해야 될까, 달리기 기량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페이스로 달리고 나면 거의 뭐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4분대 페이스로 막 하프 마라톤이나 풀코스 이렇게 완주하시는 분들 보면, 와, 저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초라해질 정도로 제가 부러워하진 않아요. 그냥 그분들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이미 제 몸의 어떤 한계 상태로 달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한계에 맞닥뜨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도 저는 저의 달리기 만족하고 또 훈련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중은 어쨌든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30일 달리기의 목표 중 하나가 77kg 내리는 건데, 체중은 조금만 더 줄어서 달릴 때 조금만 더 가볍게, 좀 충격 좀 덜하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80 넘어가니까 이때 충격이 꽤 많이 와요. 그리고 달리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할 겁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매일 푸시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3일차에도 푸시업을 할 예정이고, 푸시업의 총 횟수는 그날 합친 횟수가 20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2일차 때 코어 운동을 해봤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해봤더니 확실히 코어가 제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어 보강 운동도 3일차부터는 조금 더 분량을 늘리거나 해서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식단은 어제는 2일차에서는 식단 잘 지켰던 것 같고요. 아침 샐러드 먹고, 점심 때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부대찌개 먹고, 저녁에는 거의 이제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지금까지 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3일차 식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식사 패턴이 어떻냐면, 아침은 가벼운 샐러드랑 조금 맛있는 거, 이런 거 작지만 맛있는 거, 약간 브런치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요. 그다음 점심 때를 조금 맛있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이게 푸짐하게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고, 저녁에는 정말 간단하게 먹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저녁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3일차 오늘 식단도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체중을 줄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식단을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은데, 확실하게 하나 지키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그게 뭐냐면, 저녁 7시 정도 혹은 6시도 괜찮고 7시 괜찮은데, 하여튼 7시 정도나 8시 정도 지난 이후에는 정말 물 말고 다른 것들을 안 먹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을 푸짐하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날 아침 푸짐하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녁에 드시는 건 정말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식사를 8시,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좀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녁에
그 팟캐스트 녹음할 때는 분다버거 진저 비어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제가 예외로 할게요. 녹음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것만 예외로 하고 저녁 7시, 8시 이후에는 다른 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20분 달리기 도전이나 3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이제 초보자분들 경우에는요, 이틀째 잘 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차 오늘은요, 걷기나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달리기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걷기 하실 때는 1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설렁설렁 한 10분, 20분 걷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1시간 정도 해주시고요. 뭐 더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평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걸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걷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운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효율성이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자세 바르게 한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자세에 딱 집중하시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 생각하시면서 평소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 약간의 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걸어주시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살짝 땀이 나려고 한다, 이 정도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팔을 움직이는 거 잊지 마세요. 걸으라고 하니까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시거나 팔을 축 늘어뜨리고 걸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팔을 뭐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팔을 드시고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팔을 움직이시면 운동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가 꽤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팔을 움직이는 거가 나중에 달리기 할 때 팔을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꽤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걷기 하실 때 팔을 거의 안 움직이시는 분은요, 자세히 보면 달리기 하실 때도 팔 움직임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막 몸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걷기를 하실 때 팔을 조금 흔드시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달리기 하실 때도 팔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자연스럽거든요. 이 팔 움직임이 잘 돼야 달리기가 쭉쭉 나가는데, 걷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팔 움직여주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질문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하님께서 질문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그 달리기 일지를 올리시면서 질문 달아주셨는데,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요. 만약 와인이나 맥주를 딱 한 잔 마신 날은 달리기를 접으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시나요? 어떤 게 좋을지 민티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주량은 사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무지막지하게 술이 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술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사람인데, 저는 그래도 심하게 먹은 날이 아니면은 나가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나가서 초반에 보통 제가 달리듯이 그런 페이스로 달리기 시작하지를 않아요. 초반에 정말 걷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엄청 느긋한 페이스로 달리기를 시작하고 조금씩 올려가면서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게 달려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정도라면, 이 정도 페이스로 달린다면 그래도 오늘은 달려도 괜찮겠다 싶은 딱 그 지점에 있으면 달리고, 이거 좀 무리인데 싶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음주 후 운동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몸이 전체적으로 어떠냐면, 이 몸에 들어온 알코올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운동까지 하게 되면 특히 뭐 간이나 심장 같은 것, 혈액과 관련되는 여러 부분에서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물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음주를 하신 다음에 약하게 걷거나 하는 정도의 아주 편안한 어떤 운동이나 신체적인 활동하는 거는 술을 빨리 깨거나 해독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조금만 무리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가 팍팍팍 되기 시작하거든요. 탈이 금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셔도 괜찮은데 조심해서 하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틀째 데이 2 두 번째 날 달리기 하신 분들의 댓글 몇 가지를 제가 읽어보고 또 간단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날 첫 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이십니다. 이재니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진짜 댓글을 이제 일지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일지를 너무 잘 쓰셨어요. 정말 정말 잘 쓰셨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재님 같은 경우에 진짜 댓글 쓰신 것들을 쭉 복사해 두셨다가 어디 다른 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놓으셨다가 30일 달리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댓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나의 어떤 역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재니님 댓글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아보시고 나중에 한번 댓글들 모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은정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첫째 날은 휴식한 날이라서 2일차부터 참가하셨다고 하시고 현재 춘마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오늘 원래 춘마 30km LSD 하시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약간 많이 달리지 못한 것 같으세요. 18.74km 달리셨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도 뭐 비 오는 날 이 정도 달리시면 정말 잘 달리신 거죠. 미션 또 재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힘 빼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힘 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힘 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고수이십니다. 근데 힘 빼기를 하실 때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고 달리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좀 빠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로 엄마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매일 달리고 싶은데 무릎 통증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시려고 한다고 하고, 민트러닝 덕분에 사그라들었던 러닝 열정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즐겁다고. 매일 참여는 못하지만 다른 분들 응원할게요 해주셨는데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글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게 있어요. 저의 어떤 민티런을 만들고 운영할 때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달리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즐겁게 달리기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재밌게 더 즐겁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달리기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조로마님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고 계셨지만 좀 열정이 사그라들었는데 이게 좀 다시 불타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뿌듯합니다. 이번 기회에 러닝 열정 한번 팍팍 불태워 보시고요. 그리고 겨울까지 그냥 다음 내년 봄까지도 그냥 쭉쭉쭉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영경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우중주를 하셨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재밌으시죠? 자, 그래서 이분 보시니까 평소 5km를 겨우 뛰는데 무려 10km를 달리셨다고 하고요. 비 오는 날 우중주 하시면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신발은 무거워지는데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고 웃음을 머금고 달리셨다고 하네요. 댓글을 보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의 달리기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달리기 할 때 저는 많이 웃는 편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근데 어떤 기분인지 저 지금 댓글 보면서도 딱 이렇게 공감이 돼요. 평소 우중주 추천하셨는데 용기를 내셔서 해봤다고 하시고요. 마음이 벅차다고 하십니다. 정말 첫 번째 우중주 축하드리고요. 우중주의 세계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런데이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런데이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즐겁게 달리시고 멋진 러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키러브님께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럭키세븐 미션을 하셨는데 1.38km가 나오셨다고 하시네요. 이거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베키러브님께서도 거의 2배 가깝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폭이 너무 넓다고 좋은 건 아닌데 내 보폭이 어느 정도를 되시는지를 알고 계시면 그래도 꽤 유용하시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또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달리기 미션도 있고 함께한다 생각하니까 평소와 같이 달리는데도 다르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두가 함께 하고 있어요. 매일 같은 날 같은 미션을 함께 하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댓글에다가 대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즐겁게 이 30일 동안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상에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종이에다 미션 적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따라가겠다 해주셨는데, 사실 평일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영상이 좀 많이 부실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 평일에는 솔직히 이렇게 찍기가 힘들어요. 저녁에 일도 늦게까지 하는 편이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딴 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부실할 수 있습니다. 자막 같은 것도 없을 수 있고요. 오히려 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븐 HG1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호치민에 호치민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호치민 크레센트 공원에서 달리기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데이 1도 제가 그 리뷰래 그 일찍 올려주신 거 봤어요. 그날 좀 그냥 습해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사실 좀 습하고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달리기 하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달리기를 했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나라는 달리기를 많이 안 하는가 봐요. 이게 더운 날은 아마 나라는 조금 덥고 습한 나라는 달리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새 러닝화 구매하셨다고 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러닝에 투자를 하셨다고. 야, 매일 새로운 친구, 새로운 러닝화와 함께 즐겁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주리님 댓글을 선정했는데요. 와, 저녁 달리기 하셨고 거의 매일 5개월 정도 달리기 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안 빠지고 몇 번 빠지지 않고 달렸다고 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성실하게 달리셨네요. 자, 그리고 뭐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달릴 때 세상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고 기분 좋은 상상도 하고 정말 즐겁게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기록의 성장도 물론 중요하고 즐겁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성장도 기량이 성장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리님의 댓글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달리기를 정말 진정으로 즐기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달리기 하시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의 기량은 굉장히 성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타고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체형이나 체질 같은 거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어떤 숫자 기록 같은 것들을 다른 러너와 비교하면서 내가 기량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달리기를 할 때의 마음가짐, 기록을 측정한다 하시더라도 내가 처음 달리기를 할 때보다 지금 기량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 주리님은 달리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최고의 기분으로 달리시기 바라고 30일 달리기 마지막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좀 봤는데요. 댓글이 지금 너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이렇게 좀 읽어드리고 피드백을 드리고 싶지만 한 몇 분밖에 못 해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틀까지 달리기를 하고 오늘 이제 3일차 달리기를 하실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뭐 공식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도 떨어지고 댓글도 점점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뭐 가끔은 느려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혹은 뭐 갔던 길을 뒤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멈췄든지 천천히 가든 뒤돌아서든지 간에 나중에 언젠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다는 거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듯이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운동 못하고 댓글을 달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훌훌 털어내서 다시 용기를 내셔서 시작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저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얘기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날 모두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민트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모두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